일주일 정도 지나면 집 앞에 마트 가는데 되게 꺼리낌은 없어요. 2주 정도 지나면 여자분들은 대략 화장하고 미팅 정도 나가도 돼요.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남학생들은 좀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여학생들이 몰라볼 정도 되려면 한 3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달라. 오늘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죠? 원래 시험 보는 날 엄청 추운데 서글프고 그죠? 막 찬바람 불고 고3 때 생각이 납니다. 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떨어지게 돼서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는 그 끈만 놓지 않으시면 다 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저의 파트너들 다 그랬어요.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의대 가서 성형외과 하겠다고 해서 다 됐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끝내는 얻을 수 있다. 양희은 씨 노래처럼 끝내 이 길이라. 파이팅! 수험생들이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가볍게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쌍꺼풀이죠. 그런 수능 끝난 친구들이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뭐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처음에 성형외과를 오게 되면 학생들이 성형수술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도 많고 물론 되게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 병원 같으면은 눈 수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학생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드려요. 어울리는 걸 찾아주는 거. 그렇죠. 이제 처음 와보는 거니까 내가 쌍꺼풀을 하면 무조건 좋아지고 예뻐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처럼 요 미간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깝고 까만 눈동자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 흰자 뒤에 흰자의 크기가 비슷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의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인라인, 인아웃 라인 정도 권해요. 근데 우리 PD님처럼 약간 미간 사이가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이게 넓은 이유는 사실 밸런스가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 뼈 자체가 약간 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인라인을 해서 뒤쪽만 쌍꺼풀이 이렇게 넓으면 눈이 더 넓어 보여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쌍꺼풀이 이 미간의 이 넓은 빈 공간을 조금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아웃 라인이나 한 세미아웃 조금 낮은 아웃라인 이 정도까지가 사실 우리는 더 우리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은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주잖아요.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재수술하면 되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가 낮아요. 눈이 너무 몰려 있어요. 이런 경우들 이제 두루 관찰하면서 쌍꺼풀의 모양을 결정하게 돼요. 보통 그냥 간단한 절개법이나 저희가 하는 자연유착법 정도의 수술을 받았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집 앞에 마트 가는데 되게 꺼리낌은 없어요. 2주 정도 지나면 여자분들은 대략 화장하고 미팅 정도 나가도 돼요. 2주 정도가 지나면 보통 수술하고 멍이 드시는 분들도 멍이 옅어져서 거의 없어지고 화장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붓기도 큰 붓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나갈만 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남학생들은 좀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여학생들이 몰라볼 정도 되려면 한 3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기간인데 사람들마다 사실 그 붓기라는 게 엄청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피부가 두껍고 얇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붓기가 금방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붓기가 진짜 되게 오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회복이 다 안 돼서 그런 거죠. 흉살이 막 자랐다가 3개월까지 맥스가 되고 3개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줄어들 거에 반 정도 줄어들어요. 1년 정도 지나야 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석 달 정도 때까지는 눈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빨개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은 분들은 한 달 정도면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거울 보고 아실 수 있어요. 까만 눈동자에 여기 앞에 흰자의 삼각형, 뒤쪽에 흰자의 삼각형이 얼추 비슷하냐? 그러면 트임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앞에가 엄청 좁아요. 그러면 막혀 보여요. 그러면 눈을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에를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 사이즈가 비율이 좋으면 앞트임을 꼭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앞트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뒤트임도 마찬가지. 뒤에가 더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트임을 해야죠? 뒤트임 해야죠.
실밥 뽑고 며칠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지울 때 눈을 빡빡빡빡 문지르면 이 쌍꺼풀 모양에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울 때 조금 더 젠틀하게 지워야 돼요. 여자분들은 여기다가 아이라이너 그리고 막 이렇게 닦아서 지우시던데 그럼 안 되고 그냥 젠틀하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워야 됩니다. 붓기가 있을 때 쪼일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부어가지고 못 접히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되는 위치인데 여기서 못 가면 이렇게 가려고 당기지 않을까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붓기가 있으면 당깁니다. 눈매 교정 수술에서 붓기가 있으면 또 당기죠. 한 3개월 지나서도 그 당김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3차 신경통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원장님한테 얘기하시고 그 붓기에 대한 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시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충분히 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겹친다 그러면 쌍꺼풀이 풀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저녁에 겹친다 그러면 그 지방이 너무 없어가지고 겹치는 가능성이 높아요. 흉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치료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들 다 잘 아셔가지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심장이 피를 짜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으면 피가 온몸에 다 퍼져요. 근데 눈은 수술을 했으니까 피를 다시 뱉어내는 그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상체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냥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한 일주일 동안 앉아서 되게 독하죠.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부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면은 전혀 안 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베개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게 베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게 좋다. 12월 초? 그 정도가 3월 달에는 깜쪽 같아질 거예요. 12월 초에 엄청 대박인가?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능이어가지고 처음 이제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 고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봤는데 수능 보신 분들 오늘 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촬영은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찍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결과 다 있으시길 바라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꿈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